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 뭘 하기 시작했냐면 비열을 보기로 시작했는데, 우리 비열을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새로 들어온 거는 이상기체를 다룰 경우는 상태 방정식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델타 Q는 몰 비열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이상하게도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했죠. 등적 과정에서는 요 밑에 첨자가 부피를 고정시켰다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적당히 나눈 건데, 맞죠? 적당히 나눠서 CB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등적 과정은 예를 들어서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 그린 건 등원 곡선이에요. T가 있으면 이게 PV는 nRT의 곡선, 또 다른 T 플러스 델타 T.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들어간 열 에너지, 이게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은 안 하고, 들어간 에너지, 그럼 따라서 들어간 열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바뀌었네.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델타 Q는 델타 2야. 델타 요게 0이야. 그래서 이건 근데 2분의 3 nRT래. 그래서 10분의 2. 단원자 기체의 경우. 이게 꽂았네? 이거 필요 없지? 안 봐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압 과정. 등압 비열은 CP. 이 과정은 식은 똑같지만 다만 여기 P가 일정한 경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역시 아까랑 똑같은, 그래서 이제 등압 과정이면 P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는 요만큼 일을 하죠. 그러니까 들어간 열 중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일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뭐냐면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되니까 P가 일정하니까 nR 델타 T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거 델타 Q인데 델타 Q 대신해 주면, 델타 Q 대신해 쓰면 델타 Q는 밑에 이게 뭐가 빠졌나? 안 빠졌잖아. 여기서 쓰면 델타 Q는 이게 델타 Q인데 델타 Q는 델타 ENT 플러스 NR 델타 T. 근데 요게 2분의 3 NR이었고 요게 NR이었으니까 델타 T. 요게 CV죠. 그래서 CP는 CV보다 R만큼 더 큰데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요게 2분의 3R이니까 2분의 5R.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열 팽창인 경우, 더럽게 어렵네. 단열 팽창인 경우는 이게 등원 곡선. 단열 과정은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치는데, 단열 과정은 이거를 열을 막았을 때, 그 다음에 납출을 조금씩 빼면 이렇게 팽창을 하죠. 이게 팽창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커브는 어떻게 그렸나? 그래서 이 커브를 유도해 봅시다. 이 커브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다음 것이 있다. 그래서 델타를 아주 스몰, 미소량, 인피니테시멀한 D로 바꿨어. D, NCV DT지 뭐 이건. 그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Q 곱하기 PdV야. 근데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이죠. Q가 0이니까 마이너스 PdV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NDT는 CV로 나누면 마이너스 P 나누기 CVDV. 좋았어. 이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는 PVT가 전부 다 바뀌죠. 전부 다 바뀌면 P가 P 플러스 DP, V가 V 플러스 DV, T가 T 플러스 DT로 바뀌었다고 치고 델 DP, DV, DT의 1차식만 모으면
0차식은 상태 방정식에서 없어지고, 그건 다시 말하면 PdV, VdP, 그죠? 1차. 그 다음에 dVdP 곱하기 2차니까. 그 다음에 NR 될 DT. 좋았어. 근데 NR은 R은 아까 본 것처럼 CP에서 CV를 뺀 양이죠. 왜냐하면 CP가 CB 플러스 R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NDT가 나왔어. 이 NDT는 이렇게 나누면 CP 나누기 CB, PDB. 좋았어. 다음 같이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면, 근데 위에서도 NDT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냐 하면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P, CV, DV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곱하지 뭐. 뭐 곱한다는 게 뭐냐면 CV를 이쪽으로 곱해. CV, PDV 플러스 VDP는 마이너스 P, CP 마이너스 CV, DV. 그러면 CV, PDV. CV, PDV인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요거랑 요게 없어지죠. 오, 좋았어. 그러면은 CV, DP는 이쪽으로 넘길까? 플러스 PCP, DV. CP, DP 하니까 발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양변을 PV로 나누고, PV로 나누면 이게 P야. 이건 V야. 그 다음에 양변을 CV로 나누면 요 식이 되죠. 여기는 요 식을 딱 얻는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얻은 결과는 아주 간단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여기가 간단하냐? 이제는 여기는 P만의 미분이고 여기는 B만의, 양변을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면 로그 P잖아. 요거를 CP 나누기 CB를 감마라고 하죠. 근데 감마는 항상 CP가 CB보다 R만큼 더 크죠. 단원자 이상기체는 요게 2분의 3R, 2분의 5R이니까 감마 3분의 5예요. 1보다 커. 그래서 로그 P 더하기 감마 로그 B가 여기 적분하면 상수지 뭐. 상수 무슨 상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는 P 곱하기 요게는 로그는 다 배웠지. 요거 로그 B의 감마 승이랑 같고 로그 두 개를 더하면은 PB의 감마야. 상수가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상수죠. 상수로 주어진다 이거. 오. 그래서 이게 뭐야? 단열 과정인 경우에는 우리 아까 등원 과정인 경우에는 PB가 NRT여서 PB가 PB가 일정했는데 이제는 P 곱하기 B의 감마 승이 상수라 이거예요. 근데 감마는 1보다 크죠. 그러면은 P가 상수를 B 감마로 하는데 우리 감마가 1보다 크면 이게 B분의 1의 함수, B분의 1의 함수죠. 등원 과정은. B분의 1인데 B의 감마승분의 1인데 감마가 1보다 크면 B가 커질수록 더 빨리 감소하고 B가 작아질수록 더 빨리 증가하죠. 요렇게 여기서는 더 급하고 여기서는 더 빨리 감소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을 거라 이거예요. 단열 과정인 경우. 그래서 우리 드디어 단열 과정에서 PB 곡선에서 어떤 곡선을 따르는가 하는 걸 알게 됐죠. P 곱하기 B의 감마승이 상수다. 좋은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잘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아까 우리 단원자 기체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라고 했죠. 그러니까 1몰당 2분의 3 RT야. 근데 저거 구했을 때 우리 어떻게 구했죠?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운동 에너지의 RMS 값을 구했죠. 운동 에너지의 제곱의 평균값을 구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성분을 다 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자유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X축으로 운동량, 속도, BX, Y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Z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런 걸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요. 물론 2차원에서는 X와 Y 방향만 있으니까 2차원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2개죠. 1차원에서는 1개죠. 3차원에서는 3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게 에너지 등분배 법칙. 이거 뭐야? 에너지가 등이라는 건 같다는 거고 같이 분배된다. 영어로는 에너지 어렵네. 이퀴파티션 테오렘. 파티션이 나눠진다는 거고 EQ라는 게 같다는 뜻이죠. 에너지 등분배 법칙. 이게 뭐냐면 분자 자유도당, 분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면 몰당이면 여기다가 이게 볼츠만 상수인데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게 기차상수 R이었죠. 그러니까 몰당 2분의 1 RT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거는 저기 자유도가 3인 단원자 기체인 경우죠. 단원자 기체일 땐 그래. 그럼 이원자 기체일 땐 이원자 기체일 때는 그러면 이거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따지면 자유도를 세면 되죠. 자유도는 이거 질량 중심이 X, Y, Z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유도 일단 소위 병진 운동의 3가지. 그 다음에 모든 물체의 운동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질량 중심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는 운동을 더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운동이라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에서 회전하는 거는 어떤 가지가 있냐? 요거는 그러면 요게 2개를 이었다고 하면 지금 산소 분자네. 그러면은 이걸 잇는 축, X축, Y축, Z축 이 3가지 회전이 있네. 그럼 회전에 대해서 3가지 자유도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싶으나 이 축에 대한 회전 관성은 0이죠. 그죠? 왜냐하면 MR이 0이니까. 따라서 자유도, 회전에 대한 자유도 중에 두 분자를 잇는 선상의 자유도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기여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거에 수직인 2개 있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일 때는 자유도가 중심이 움직이는 거 하나, 둘, 셋. 요거에 대한 회전, 요거에 대한 회전. 5개니까 2분의 5 NRT가 될 거라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메탄 분자예요. 메탄 분자는 이제는 전부 다 크잖아. 크죠? 크면은 이제는 회전도 이제 제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있는 거죠. 6개의 회전극이 다 있죠. 근데 그게 다 있는데 지금 이제 회전만 봤어요. 회전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듯이 놀라운 게 있지. 이게 회전만 하나? 2개가 분자가 있으면 이렇게 진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진동도 하는데 그 자유도까지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유도가 이때는 그 자유도가 더 더해져야 되죠. 얼마나 더해야 되냐? 좀 이따 봅시다. 그런데 이 질량 중심이 멋대로 움직이는 속도는 아주 큰 값도 가질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값도 가질 수 있죠. 아주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어서 어느 경우나 단원자 분자든 이원자 분자든 다원자 분자든 운동 에너지에 의한 자유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전의 경우는 이 회전하는 거는 조금 더 에너지가 커요. 회전 운동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좀 요건 평균적으로
이 병진 운동하는 에너지는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도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이 용수철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 병진 운동하는 에너지의 크기랑 회전 운동 에너지랑 진동하는 에너지가 세기가 좀 달라요. 다시 말해 에너지 크기가 달라요.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으면 온도라는 게 평균 운동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막 운동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작으면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 온도가 작으면 이 질량 중심이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가능한데 회전하기는 힘들어. 근데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온도 막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는 커질 수 있으면서 회전 에너지가 그때부터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직 KT 정도의 크기로는 T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직 만들 수 없어. 온도가 더 올라가야지 이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내가 아까 내부 에너지가 자유도당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요 CV를 R로 나눈 거, 요 양이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 2분의 3이라고 그랬죠? 2분의 3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원자 분자라고 하면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요거만 병진 운동 에너지만 가능해. 자유도가. 그거 굉장히 놀랍죠. 조금 더 에너지가 더 커지면 회전까지. 여기서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사실 비열이 좀 다르죠.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비열이 좀 달라요. 근데 그 이유는 알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근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그래서 얼만큼 이원자 분자인 경우 회전 운동 에너지가 이 두 개가 있으니까 2개. 2분의 R, 2분의 R. 그 다음에 점점 더 온도가 가서 진동을 하게 되면 진동이 아까 분자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라면 그쪽 방향으로 하나니까 하나여야 되는데 2개네. 왜 2개일까? 왜 2개일까? 왜 2개냐면 진동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진동 에너지 2분의 1 MV 진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자유도가 있어요. 드디어 X에 의존하는 항이 생기죠. 병진 운동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의존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왜 2개나 올라가나요? 2분의 1의 2배가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진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자유도가 더 있어서 그래요. 고축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 물론 온도에 대한 함수로 저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역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나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애를 키워보고 학원을 보내보고 하다 보면 가끔 난 이상한 말을 들어. 문제집 중에서도 그게 있죠. 개념과 뭐가 있는데? 개념과 유형인가? 그래서 어머 선생님 우리 애는 개념은 잘 하는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러면 문제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나 더 들으시죠. 좋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수학이든 과학, 물리에서든 결국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잘 푸냐. 개념과 유형이 있으면 개념을 집어쳐. 문제만 잘 풀면 돼. 문제 풀다가 나 이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잠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래서 나는 개념과 희한하게 가르치네. 왜 여러분들 장사를 할 때도
모델 하나 내는 것보다 여러 개를 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잖아요. 자동차도 왜 모델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자동차 있으면 뭐 소형, 중형, 대형에다가 SUV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더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그 나눈 것도 사실은 개념과 유형 이렇게 나눈 것도 사실은 장사를 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오면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긴 소리를 했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근데 이걸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태까지 잘 배워도 이런 문제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보면 PB 공간에서 A, B, C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 과정이죠. 왼쪽 PB 공간이고 PB가 7.5kPa, PAC가 2kPa, 여기가 1세제곱미터, 3세제곱미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곳에서의 순환 과정을 그렸어요. TA는 200켈빈, A는 200켈빈.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럼 이 기체는 도대체 몇 몰이냐? 몇 몰이냐? 한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하나? 몰수가 나오는 식이 뭐가 있나? PB는 nRT죠? 그럼 몰수를 하려면 R은 하니까 PBT를 다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 PAC는 PA와 PC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PA, 여기서 요즘에서 PA도 알고 VA도 알고 TA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A점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A점에서 다른 모든 양들을 알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어요. N은 뭐야? R, TA분의 PA, VA. 이거지 뭐. 이거 계산해야지. 계산 들어온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 2500파스칼. 그다음에 VA가 1. 이게 8.31. 내가 단위는 다 생략하고. 이거 뭐야? 200켈빈.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1.5몰.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 몰은 괄호를 칠 필요가 없죠. 저게 무슨 물리량 단위가 있으면 단위를 안 쓴 수에서 단위를 쓰려면 뒤에 괄호를 하고 쓰지만 몰은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니까 저렇게 쓰면 되죠. 좋았어. 몰수를 구했어. 그럼 B에서의 온도는? 여기 B는 PB도 알고 BB도 아니까 다 됐잖아. N도 알고. 혹시 두 번째는 B점에서 구하면 TB는 이제 N도 알고 PV, BV 이거 계산하면 됐죠. N이 1.5고 R은 8.31, PB가 얼마야? 7.5, 이게 7,500. 그 다음에 BB가 얼마야? 3.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만 보면 내가 또 답은 적어놓은 게 있어. 600켈, 600인가? B가 아니야. 1800. 1800켈. C번. C에서의 온도는? C에서도 알죠? C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도 알고 B도 아니까. 그죠? 똑같이 할 수 있고 TC는 NR분의 PC인데 여긴 PAC가 PC지 뭐. BC. 이거 계산하면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알짜 에너지가 더해진 거. 알짜 에너지가 더해진 거? 순환 과정 동안 알짜 에너지가 더해졌다. 순환 과정으로 돌아오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델타 E는 온도의 함수인데 원래는 들어없죠. 근데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들어온 열은 일부는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부는 한 일인데 순환 과정이면 이게 없어.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한 일이랑 같죠.
한 일은 순환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지 뭐. 삼각형의 넓이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얼마야? 2. 이게 7.5에서 2.5를 빼니까 5,000 파스칼. 만이네. 왜 반이죠? 만의 반이 얼마야? 5,000. 5,000 줄이네. 5kJ. 그죠? 다음 거 같이 우리 풀 수 있다. 이거 좀 쉬운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해볼까? 오! 좋아. 이거는 이게 단열, 열이 이걸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런 판에다가 한쪽에 기체를 막 몰아넣었어. A와 B가 있는데 부피가 A의 4배래요. 4배.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는 요거의 압력이 PA가 요거, PB가 요거래요. 두 개가 다르죠. 이게 5배야. 그때 여기가 TA가 300켈빈. 여기 400켈빈. 그리고서 이 상태에서 밸브를 탁 열었어. 자유팽창이죠. 헷갈리죠. 그래서 중간에는 필요 없어.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기는 계속 여기만 열원을 이렇게 놔서 여기는 계속 300켈빈으로 유지하고, 여기는 400켈빈으로 유지하면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지? 먼저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죠? 밸브를 열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쪽이랑 뭐가 같을까? 압력이 같아져. 몰이 같으면 안 되지. 이쪽이 작은데 그럼 안 돼. 압력이 같아야 여기서 이쪽으로 미는 힘이랑 이쪽으로 미는 힘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평형을 이루면 더 이상 지나가는 한쪽으로 흘러가는 기체가 없어야 돼.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기체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기체도 있지만 net flow, 알짜 흐름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압력이 같아야 되죠. 압력이 같아야 돼. 그렇지만 아까 말한 몰수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몰수는 어떻게 하나? 분자가 어디 딴 데 도망가지 않으니까 요거의 몰수랑 요거의 몰수를 합한 게 나중에 전체 몰수랑 똑같아야 되죠. 그 조건을 이제 유지하면서 압력을 갖게 만든다. 문제가 좀 재밌어지는데. 그래서 보면 먼저 몰수를 계산해 봅시다. NA는 이게 뭐야? 아까 우리 했잖아. PA, VA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쓰면 NAR, R, TA.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PA, TA는 다 알고 VA는 모르지만 하여튼 VA를 쓸 수 있죠. NA를 VA의 함수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NB도 똑같이 쓸 수 있죠. PB, VB가 4배의 VA래. RTB. 그러니까 전체 몰수는, 기체의 전체 몰수는 NB고, 이거는 R분의 VA를 끄집어내면 PA, 나누기 TA, 플러스 4배의 PB, TB.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고 밸브를 연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요건 똑같이 주어져야죠. 자, 그러면 이제 압력,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왼쪽에는 NA 프라임의 몰이 기체가 있고 이쪽에 NB 프라임 몰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NA 프라임 더하기 NB 프라임은 NA 더하기 NB랑 같아야 되죠. 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NA 프라임, NB 프라임을 따로 썼지만, 우리 그러면 P는, PA 프라임은 NA 프라임. 어떻게 되지? PA는 NRT,
A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B, A도 똑같고 B, V 프라임 N, B 프라임 R, T, B V, B VA, 4배 VA 이 두 개가 같으면 되죠. 그죠? 두 개가 같으면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두 개가 같으니까 NB 프라임은 요거 역수를 곱해주면 되지. NA 프라임에다가 RTA, VA가 있고 요거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RTB분의 4배 VA. 슉슉. 슉슉. 그래서 4배 TA 나누기 TB NA 프라임이야. 이제 우리 구할 거는 NA 프라임, 이거 NA 프라임이나 NB 프라임을 계산하면 되죠. 근데 우리 요게 있으니까 뭐냐면 NA 프라임 더하기 NB 프라임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꺼번에 쓰면 1 플러스 4배 TA 나누기 TB NA 프라임인데 이게 뭐랑 같으냐면 R분의 VA PATA 4배 PB TB 다음 것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NA 프라임은 아씨 또 써야 되네. 그렇지만 써 여기까지 쓴 김에 써. PA 나누기 TA 4배 PB 나누기 TB 나누기 1 플러스 4배 TA TB로 쓰면 그럼 이게 VA 프라임이 아닌데 이게 VA인데 그죠? VA죠. 그렇게 쓰면 다 썼나? P 프라임 A 프라임이나 P 프라임이나 똑같죠. PA 프라임은 R 곱하기 TA에다가 NA 프라임 나누기 VA인데 NA 프라임 나누기 VA는 요걸 쓰면 되죠. 요거를 알파라고 해. 알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식을 집어넣는 건 여러분들이 다 하면 되는 거고. 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건 또 뭐야? 1차원? 아니 뭐 어디든.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맥스웰 분포를 배웠죠. 맥스웰 분포는 이렇게 가우스 분포에다가 B제곱을 곱한 거였는데 어떤 물체 B에서 B 플러스 DB를 가지는 확률 밀도 PB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더라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 상수, EB0보다 클 땐 0이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양. AB0, 그 다음에 B의 에버리지를 B0로 나누냐, B의 RMS를 B0로 나누냐, 그 다음에 B가 1.5 B0에서 2B0에 있을 비율. 우리 이런 거 계산하라. 어떻게 계산하지? 계산하면 되지 뭐. 제일 먼저 이게 확률이라며. 확률이니까 0부터 2B0까지 PB를 2B보다 크면 0이니까 이거 하면 1이어야 되네. 근데 이게 함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는 0부터 B0까지는 이게 기울기가 얼마야? B0분의 A잖아. B0분의 AB dB. B0부터 2B0까지는 A dB. 이거 계산하면 되지. 쉽네. 앞에 거는 B0A에다 저거 계산하면 2분의 B0 제곱. 뒤에 거는 AB니까 두 개를 하면은 BA, B0. 합하면 앞에 있는 게 2분의 3 AB제로가 1이야. 따라서 AB0는 3분의 2죠. 자, 3분의 2인 거 알았어. 두 번째, B 에버리지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고등학교에서 확률을 배우면 평균은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되니까. 또 V0까지 하는데 이것도 중간에 이걸로 나눠야 되죠. V0분의 A의 B인데 V제곱. V0부터 2V0까지는 A인데 B를 곱한 거.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건 V0분의 A의 3분의 V0 3승. 이거는 2분의 A의 V제곱이니까 2분의 B제곱이니까 4B제곱에서 V0 제곱을 빼니까 3V0죠. 하면은 A, B0 제곱을 끄집어내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네. 이거 계산을 못하는데 내가 3분의 1에다가 이거 더하면 얼마더라? 더하면 6분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2 더하기 9네? 6분의 11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계산하고 있죠. 6분의 11이야. 그럼 6분의 11에다가 B0에다가 아까 AB0가 얼마라고 했죠? 3분의 2라 그랬지. 3. 9분의 11 B0. 이건 당연히 B0보다 좀 큰 게 B0보다 좀 큰 게 뭐냐면 B0와 2B0 사이에 있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B0보다 더 큰 쪽이 더 많은 거죠. Brms를 구하기 어려우면 B의 제곱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그 다음에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죠. 그게 RMS죠. 제곱의 평균값. 이거 또 제곱을 해야 되네. 이제는 또 B0까지 B0분의 A의 B제곱. B0부터 2B0까지 A B제곱. 이게 B3승인데? 그죠? DB. B0분의 A의 3승이니까 4분의 B0 4승. 플러스, 이건 3분의 A B 3승이니까 8B 3승에서 B 3승을 빼면 7B0 3승.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써보십시오. A, B0의 3승을 끄집어내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7. 계산하기 어려운 것만 자꾸 나오네. 12분의 3 더하기 28, 12분의 31, 12분의 31, B0 제곱을 끄집어내면 AB0, 3분의 2, 6, 18분의 31, B0 제곱. 따라서 뭐야? BRMS는 요거의 스퀘어 루트죠. 스퀘어 루트에다가 B0를 나누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자리가 없네. 위에다 쓸까? 이거는 입자가 요 안에 있을 확률은 그 확률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1.5B0에서 2B0까지 다 더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확률이 가까이 있어. 근데 1.50에서 2B0까지는 직사각형이니까 이 넓이만 계산하면 되죠. 이게 A에다가 이게 0.5B0네. 이렇게 쉽네. 그 얼마야? 2분의 1 AB0. AB0가 아까 3분의 2. 3분의 1이죠. 요 안에 전체 입자의 3분의 1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함수만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은 여러 개를 계산할 수 있다. 좋았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할까? 하나만 합시다. 이왕이면 좀 복잡한 거. 자, 1몰의 단원자 이상기체예요.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CB가 2분의 3R이고 CP가 2분의 5R이다. 저게 이것도 역시 순환 과정을 도는데 P1에서 등적 과정을 거쳐서 갔다가 아디아베틱이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으로 가서 등압 과정. 오. P1이 1기압이야. T1이 300켈빈이야. T2가 600켈빈이고 T3가 455켈빈. 다음과 같이 쓸 때 문제. 1에서 2까지 올라가는 경우 등적 과정이죠. 등적 과정에서 열 들어간 열은 열을 어떻게 계산하나? 등적 과정에서 열은 등적 과정이니까 열은 n이 1이지. CV 델타 T를 하면 되지 뭐. 그죠? 등적 과정이니까 CV를 쓰면 되죠. 근데 CV가 2분의 얼마? 3R. T가 얼마야? 델타 T가 1과 2는 300이죠? 300켈빈. R 대신에 8.31을 쓰면 되죠. 8.31을 쓰면 내가 계산을 다 하긴 어렵지만 요게 3.2분의 3 nRT 델타 T니까 여기서 하면 3.7 곱하기 10의 4승줄. 숫자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 어쨌든 이렇게 아이디어는 이렇게 보여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들어간 열은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등적 과정이니까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들어간 열이 바로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네. 그죠? 한 일은 0이죠. 이게 1에서 2로 가는 경우.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단열 과정이라며. 단열 과정이면 Q가 0이지 뭐. Q가 0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리 NCV 델타 T예요. 이게 단열 과정이든 무슨 과정이든 내부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죠. 쓴 거 아니야. 이게 등적 과정에 이게 뭐냐면 등적 비열의 정의 아니에요. 다만 이게 델타 T가 단열 과정이냐 등적 과정이냐 등압 과정이냐에 따라서 델타 T가 마지막 상태에서 달라져서 이렇게 항상 쓸 수 있죠. 근데 T3 이거는 n이 1이니까 CV가 2분의 3R. 델타 T는 이제 여기서 어디야? T3에서 T2를 빼면 돼. T3에서 T2. T3가 더 작네. 455.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당연하죠.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1.8. 이건 뭐 숫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고. 한 일은 두 개 더하면 내부 에너지랑 한 일을 더해서 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지 뭐. 여기까지 쉬웠어. 3에서 1로 갈 때 3에서 1로 갈 때 Q는 3에서 1로 갈 때가 무슨 과정이죠? 등압 과정이네. 등압 과정이면 이거 쓰면 되잖아. 뭐 어렵나? n이 1, CP가 2분의 5R, 델타 T는 T3 빼기 T1. T3 빼기 아니 맞지? 마지막 아니지. T1 빼기 T3 아니야. 그죠? 맞지? T1 빼기 T3 맞지? 마지막이니까 300에서 450으로. 음수네? 계산하면 과한 열이 아니라 음수니까 여기서 빠지는 열이죠. 그죠? 빠지는 열이야.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항상 어느 경우든 NCV 델타 T를 쓰면 된다니까. N이 1, CV는 2분의 3R, 델타 T가 300에서 455를 뺀 거.
그럼 아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역시 우리 계산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3 5분의 3배죠. 10의 3승의 줄. 한 1. 한 1은 Q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한 1이니까 한 1은 Q에서 델타 2를 빼면 되네. 이건 2분의 3, 2분의 5에서 2분의 3이니까 2분의 R 곱하기 300에서 450분의. 이것도 음수죠. 얼마야? 이게 내가 제대로 계산했나? 한 1이? 이게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게 대략 안 맞는데? 이게 GHI인데 G 1.3, 1.3 G가 내가 숫자를 잘못 썼나? 마이너스 3.2 맞는데? 그러면 연력학 제일 이상한데? 아, 맞죠? 이게 계산, 숫자는 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고. 그럼 전체 과정 동안의 Q, 전체 과정 동안의 Q, 이거 3개 더하면 되죠. 이거 3개 더하면 되고. 전체 과정 동안의 델타 E 더하면 된다고 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0이지 뭐. 한 1, 요거랑 같겠죠. 0, 왜냐면 델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좋았어.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 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숙제에서 많이 풀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숙제를 보고. 자, 그래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2학기의 마지막 장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젓가락이 나무지만 여러분들이 쇠젓가락을 라면을 먹으려고 쇠젓가락을 딱 들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전체가 오랜 시간 놔두면 우리 주변의 온도랑 같이 온도 T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쪽의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진 않죠. 에너지가 생기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뜨거워지고 이쪽이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젓가락을 딱 쥐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한쪽이 뜨거워지고 한쪽이 차가워지는 일이 안 일어나죠. 모든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배를 탔는데 배를 타면 배를 가게 만들려면 에너지 디젤 엔진이나 이런 거서 엔진을 하지만 증기기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증기기관은 석탄을 넣어서 물을 끓여서 그 기관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면 되잖아요. 열 석탄으로 얻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바닷물에서 열 에너지를 확 뽑아서 이 증기 엔진에 있는 거에 물을 끓여. 그래서 배를 가게 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또 어떤 게 안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이런 물병에다가 깨끗한 물을 넣고 잉크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불멍도 들어봤지만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물멍도 할 수 있어요. 잉크방울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잉크 색깔이 균일하게 퍼져 있죠. 그렇지만 잉크가 온 그 균일하게 퍼져 있는데 갑자기 잉크 분자들끼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막 와서 잉크 방울이 한쪽에 딱 있고 다른 쪽에 투명한 물이 되는 일은 세상에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그걸 거꾸로 틀어요. 거꾸로 틀으면 이건 거꾸로 틀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잉크방울이 잉크가 있는 이렇게 물에서 갑자기 잉크가 이렇게 모여서 잉크방울이 되는 경우는 이건 거꾸로 틀었네. 혹은 깨진 달걀이 딱 붙어가지고서 원래 달걀로 딱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거꾸로 돌렸네. 알죠?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뉴턴의 방정식 F는 ma죠. a는 가속도는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도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은 변화가 없어.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두 개의 당구공을 이렇게 딱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거를 보고 이걸 거꾸로 찍으면 거꾸로 찍어도 우리가 거꾸로 찍은지 몰라요. 그죠? 그럼 문제는 이 많은 수의 기체 분자가 있을 때 그 기체 분자들이 하나하나 작용하는 거는 전부 다 시간을 거꾸로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소위 부호를 바꾸는 거의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개가 왜 많이 모여 있으면 비디오를 거꾸로 틀어놓으면 이건 거꾸로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여태까지 물어본 문제랑 다른 문제죠. 연력학 제2법칙이 그걸 알려줘요. 어느 방향으로 일어난다. 어떤 물체를 딱 놓아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일이 일어나는 일의 과정의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굉장히 웃기죠, 사실. 사실 물리학자들도 그게 굉장히 퍼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물체를 다루는 기본적인 법칙은 시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많이 모아 놓으면 한쪽 방향으로는 일어나는 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거꾸로는 왜 안 일어나냐. 이게 굉장히 큰 퍼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얘가 조금 아까 말한 젓가락, 그 다음에 잉크방울, 기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음 같은 경우가 왜 안 일어나냐. 결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세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봐서는 왜 똑같은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우리 세 개가 똑같다는 걸 우리 증명을 할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열이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되죠. 그죠? 혹은 냉방기가 되죠. 그런 완벽한 냉장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내려면 그냥은 안 돼.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고서는 가만 놔뒀는데 저절로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데로 가죠. 온도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이거야. 반대로 또 하나는 열이라는 게 뭐죠? 분자들끼리 제멋대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이긴 하지만 분자 수준의 운동 에너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 열 에너지가 개에 들어가거나 열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부 다 모두 일로 바꾸는 거,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거
좋죠. 들어온 열을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차를 연료를 태워서 자동차에서 그 연료를 태운 열을 전부 다 역학적인 일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일부는 열 에너지로 다시 방출이 되죠. 그걸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비학문적인 용어를 썼네.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완벽한 엔진이 없다는 거죠. 두 개가 이제 동등하다는 건 좀 이따가 보일 테고, 이거를 전문가적 용어를 쓰면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 고립계라는 건 외부와 열교환이 없는 거예요. 연력과적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동등한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두 개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왔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정의할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처음에 정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엔트로피가 그럼 도대체 뭐냐?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해요. 엔트로피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등원 과정이라고 칩시다. 등원 과정이 여기 PB나 NRT, 이상기체는 PB나 NRT, 쌍곡선, I에서 F로 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여기서와 여기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그때 동안 흡수한 열이 있죠. 이렇게 팽창을 하니까 양의 일을 했고, 온도가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들어온 열을 전부 다 1로 했죠.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들어온 열. DQ라는 거는 뭐냐면, 이때 온도가 다 같아. 온도가 같으니까 생각하기 쉽죠. 이게 적분이 바깥으로 나가도 돼. 온도가 같으면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서 여기. 다음과 같은 이게 내 선을 그리겠네. 다음과 쓸 수 있지만 등원 과정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올 수 있지만 등원 과정이 아니면 이렇게 바깥으로 쓸 수 없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지? 이게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랑 정해주면 경로에 상관이 없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부 에너지는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하니까 처음에 온도랑 마지막에 온도만 알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더라도 내부 에너지는 처음과 끝에만 의존해요.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과 끝점에서만 의존하죠. 처음 상태와 끝 상태. 우리 그런 거를 상태함수라고 해요. 상태함수라면 상태가 주어지면 유일하게 결정되는 함수. 경로에 상관없이. 내부 에너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봤지만 한 일은 이렇게 갔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면적이랑 같다 그랬죠. 면적은 경로를 다르게 하면 경로에 따라서 한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은 좋은 상태 함수가 아니야.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경로에 따라 한 점이라도 거기를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Q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1인데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지만 1이 상태 함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그걸 더한 열도 상태 함수가 아니라 이거. 열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들어온 열의 양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은 것 중에 놀랍게도 그 열을 DQ가 올라갈 때 그 사이에는 열 흡수할 게 아주 작으면 온도 변화가 거의 조금 그 나중에 좀 달라지지만 T로 나눈 양은 상태 변수다 이거예요. 이 양은 T분의 DQ로 정한 이 양은 상태 변수로 경로에 상관없이 여기서 등원 과정을 거치든 이렇게 가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도 이 양은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로 나눠 이 상태 함수의 정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체가 등원 팽창한 경우
등온 팽창하면 기체가 등온 팽창을 하면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이게 부호가 반대인지 아닌지 봅시다. 가스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갈 동안 양의 일을 했으니까 들어온 열이 있죠. 들어온 열이 있으니까 아까 그 적분에서 적분을 T분의 1을 하면 Q가 되니까 이게 부호가 바뀌었네. 이렇게 온 경우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반대로 이렇게 가면 당연히 그때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죠. 왜 감소하냐면 등원 압축된 경우는 왜냐하면 열이 음의 1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음의 1을 하니까 열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죠. 근데 아까 연력학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등온 팽창을 하면 엔트로피가 늘어나지만 등온 압축을 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네. 감소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그 시스템은 닫힌 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계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바깥에 열원에서 팽창할 때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에너지를 빼야죠. 그래서 바깥에까지 보면 열원까지 포함한 전체를 고립계로 보면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랑 열원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크여갖고 부호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엔트로피가 늘어나면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열원에서 보면 열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죠. 요거랑 요건 닫힌 개에선 두 개를 합하면 엔트로피의 변화가 합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닫힌 개, 전체 고립계에서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가역반응이 뭐죠? PV 공간에서 이렇게 상태를 연결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서 순간순간 다시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그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했죠. 가역이라는 게 뒤집는 게 가능하다는 게 가역이에요. 가가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뒤집는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닫힌 계에서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요. 델타 S가 0이에요. 이거 두 개 더 해야 되죠. 근데 비가역 반응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경로를 PV 공간에서 경로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서 아주 우리 강의 시간에 들었던 예는 자유팽창의 경우가 그렇죠. 자유팽창을 한 경우에는 그 도중에는 처음은 열적평이고 마지막에 열적평인 건 알지만 중간에 이렇게 경로를 그릴 수 있는 가역 반응이 없고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천천히 아주 미소량으로 천천히 다시 거꾸로 갈 수가 없다. 그때는 엔트로피는 항상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게 요 등호는 가역 반응인 경우, 비가역 반응인 경우에는 항상 0 이상이다. 정말 그런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걸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는데, 근데 비가역 과정에서도 그러면은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나?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나?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 엔트로피는 요거를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하라는 거면은 항상 가역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비가역 과정에서도 할 수 있나? 거기에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라는 거예요. 상태 함수라는 거는
첫 점과 끝점만 주어지면 이 사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태함수라는 게 그거죠. 우리 내부 에너지도 자유 팽창을 했을 때도 내부 에너지는 처음이 열적 평형을 이루고 마지막에 열적 평형을 이루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구할 수 있죠. 엔트로피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평형 상태에 있고 마지막에 평형 상태가 있을 때 가역 반응으로 갔을 때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비가역 반응, 경로를 정하지 없을 때도 처음과 마지막만 알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경로에 상관없다며. 자유팽창 같은 건 비가역 반응의 경우는 경로도 없는데 경로도 없는데 무슨 경로에 상관없다는 얘기야. 경로에 상관이 없으니까 경로를 모르면 우리가 요 두 점을 잇는 아무 경로나 만들어. 가역 반응으로 그 경로를 만들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엔트로피 차이를 변화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우고 처음과 끝만 있으면 엔트로피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가역 반응인 경우에는 처음과 끝 상태를 알면 처음에서 끝 상태로 갈 수 있는 가역 반응을 아무거나 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편한 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거. 우리 자유팽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자유팽창의 경우에는 전부 다 단열판이야. 한쪽에 기체가 꽉 차 있었어. 뻥 뚫었어. 그럼 확 퍼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일이 없죠. 이 안에 역학적으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죠. 단열판이니까 열도 교환이 없죠. Q가 0이고 한 일도 없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이랑 불 확 퍼졌을 때 똑같은 게 뭐죠? 온도가 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온도가 같아. 그럼 이때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나? 지금 이 과정에서 처음과 마지막 상태를 잇는 가장 편한 상태?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온도가 같다네? 거기에 해당되는 등온 과정을 생각하면 돼. 등온 과정에서 처음 부피, 마지막 부피를 생각한 등온 과정을 생각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가역 과정이랑 비가역 과정이든 우리는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 비가역 과정에서는 첫 점과 첫 상태랑 끝 상태를 맺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역 과정을 선택해서 고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르나요? 모르지.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으므로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경우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거를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